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그죠? 특색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천의 방향, 계절에 따른 유량 변화, 바닷물로 역류하는 하천, 이런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하천에 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긴 강이죠. 여기에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압록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가는 게 여기에 이제 두만강이죠. 두만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묘양산 여기 발원해서 여기 남림사면 여기 발원해가지고 하는 청천강. 청천강이 여러분들 을지문덕에 살수대첩, 강감천에 기주대첩 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양산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게 여기 뭐냐면 대동강이잖아. 대동강. 평양을 지나가는 거죠. 대동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강인데요. 한강은 여러분들 크게 이 태백산맥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남한강, 남한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북한 지역에서 금강산이라고 해요. 설악산 이쪽의 지역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게 이거 북한강이죠. 북한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데를 양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강이 돼서 한강이 되는 거죠. 한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금강이 있네요. 금강산. 노령산을 중심으로 금강. 그 다음에 영산강, 그죠? 그 다음에 소백산에서 발현 내려오는 낙동강.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강 뭐 개발이다 그러면 한강, 그죠? 그 다음에 금강, 영산강, 낙동강. 말이 좀 많았죠, 그죠? 4대강 개발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대체로 하천의 방향이 보니까 황해나 남해로 유입되더라. 그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가 여러분 저번에 배웠잖아요. 경동, 성교고, 공동. 공편을 있고, 이렇게. 그죠? 잘 그려지지 않지만. 그래서 하천의 길이가 대부분 황남해로 유입되더라. 동해는 여러분들 때 유류가 짧잖아요. 그래서 황남해로 흐르는 하천은 유역 면적이 넓고, 유량이 많고, 하천의 물의 양이 많고,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하더라. 동해로 유입되는 건 어때요? 경사가 급경사잖아. 짧고 거리가 짧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면적이 좁고 유량이 적으면 유류가 짧고 경사가 급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동해로 유입된 두만강은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유량, 하천의 수량이 변화가 크더라. 원인은 왜?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하계 강수량 집중률이 하계 강수량 집중률이 여기서 거의 대부분 6에서 한 70% 정도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연중 강수량 중에서 여름철에 내리는 게 한 7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적인 대하천보다 유역 면적이 좁고, 하천이 흐르는 면적이 좁다는 거죠. 지류들이 만나서, 그죠?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 이런 거는 여러분 어때? 이렇게 큰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 바다를 이을 때는 이걸 지류라고 그래요, 지류. 가지지자, 지류. 요거는 여러분들 뭐라 그래? 본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지역을 다 합쳐서 요걸 갖다 하천의 유역 면적이라 하죠, 유역 면적, 그지? 자, 영양은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 하천의 유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홍수 피해가 크더라. 하산계수는 하천의 최대 유량일 때와 최세 유량일 때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산계수가 크기 때문에 수운 발달, 하천의 수운 발달에 불리하고 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순동강, 낙진강 있는데 요즘 좀 댐을 건설해 조금 낮았지만 이 세인강이라든지, 그죠? 미국의 미시시피 강은 강물의 양이 이게 최대 유량이에요. 최대 유량. 이게 최소 유량이에요. 최소 유량.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 여름에는 홍수 나가면 하천이 넘치죠? 그리고 지금 어때? 봄철 같은데, 겨울 지난 봄철은 거의 강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유량 대 최대 유량의 비가 크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섬진강 같은 데는 201대 250 차이 난다는 거죠. 1대 250. 그죠?
그러니까 최대일 때 유량이 250인데 최소일 때는 1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 이런 데는 하산계수가 작은 나라들은 여러분들 항상 물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배 다니기가 어때? 배가 다니기. 배가 다니기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름에는 홍수지만 가을이나 봄이나 겨울에는 강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하산 계수가 크고 강수량의 계수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겨울이나 봄 같은 데는 강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때? 물이 고여있게 되고 수질 오염이 나빠지고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이 빈데 한강 같은 데도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차이 납니다. 원래는 400 정도 됐는데요. 이게 이제 보도 만들고 댐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미시시피 강은 여러분들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이 1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이 일정하다고 보면 되겠죠. 하천의 물이. 자, 그 다음에 뭐 분수령이 나오는데 여기 분수령 산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 유역 면적이다 그러면 A 하천이다 그러면 A 하천의 유역 면적은 요게 되는 거죠. B 하천의 유역 면적은 여기서 되는 거죠. 나눌 분자 B가 딱 오면은 나눠지잖아, 그죠? 분수령.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하계만과 한강 유역인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번 여기 뭐냐면 한강의 발원지더라. 태백시 금태공 아래에 있는 금용소. 용이 뭐 여기 살았다는 이야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 영월인데 영월 동강, 평창강, 주천강이 서강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서 남한강이 되잖아. 남한강,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때? 충주댐을 지나서 여주를 지나 해서 그 다음 뭡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여주를 지나가지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양수리, 양평. 여기서 이제 금강산 쭉 해서 발원해가 내려오는 요거 댐 있죠? 우리나라 이렇게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물이 만난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양수리죠. 양수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한강으로 가는 거죠. 요게 한강의 유역이 되는 겁니다.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어때? 여기 흐르니까 요 낙동강 유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이 낙동강의 하천의 유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봤던 게 이제 보니까 3번에 내려왔던 게 여기잖아요. 평창강, 주천강의 영월 서쪽에 있는 거. 감입공유 하천이 감입.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들 보니까 한강에 여기 그죠? 아들섬, 김포 여기 하천의 하류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역류한 하천, 감조 하천인데 이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감조 하천이 뭐냐면 조차가 큰 항남에 유입되는 하천의 하구 부근에 밀물대 바닷물의 역류 구간이다. 감조 구간이. 여러분들 그 소래포구를 가보시면 소래포구에 그 다리 밑에 보면 물이 있대. 1년에 하루에 2번씩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닷물 수위에 따라서 하천의 수위가 변하는 겁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이 위성사진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근데 바닷물이 하천 주변에 오니까 어때? 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밀물 때 물이 밀려왔을 때 홍수가 겹치면 하류 지역에는 염해 피해, 바닷물의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뭘 건설했습니까? 하구뚝,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는 뭐를? 염해 방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업용 수 이런 거 바닷물 쓸 수 없잖아요. 뚝을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 때 쓸 수 있고 또 교통로로 이용될 수 있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금강에 있는 하구뚝인데 바닷물이 옛날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디? 저기 강경이라는 데까지 갔습니다. 강경, 논산 훈련소 알죠? 대전 밑에 거기까지 바닷물이 갔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홍수가 났을 때는 내려오는 물하고 그 다음 바다에서 여러분들 밀물때 밀려오는 물하고 어때요? 오히려 보니까 바닷물의 수위가 더 높아 버리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게 돼 있으면 이 바닷물이 어떻게 돼? 다시 역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논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 다 바닷물에 잠기면 염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벼농사 할 때 벼가 바닷물에 잠겨버리면 다 녹아버리겠죠. 소금물에 의해서.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교통로로 이용될 수도 있고, 요건 여러분들 민물이잖아요. 민물. 이건 바닷물, 그죠? 바닷물이다 보니까 어때? 요거는 농업용수, 뭐로 또 공업용수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수자원 확보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천, 충남 서천하고 전북 군산하고 왔다 갔다 교통로로 이용될 수도 있고. 자, 한번 볼게요. 저번에 이제 설명을 한번 1학년 때 한 것 같은데, 여기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여기 여의도. 여의도. 노량진. 들어봤죠? 노량진. 자, 여기가 이제 강화도고, 강화대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한강도 여러분들 무슨 하천이냐면, 한강도 감조하천입니다. 감조하천. 밀물때, 바닷물이 밀려 올라가면, 그죠?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노량진 63빌딩 있는데, 여기 노량진까지 바닷물이 올라갔습니다. 바닷물. 그죠? 여기서 여기 구간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나 그러면, 감조 구간이 되겠죠. 감조 구간. 그러니까 옛날에 나룻배를 이용할 때, 이 한강이나 인천, 여기 인천이잖아요. 여기서 밀물이 올라갈 때 어때? 나룻배를 딱 띄워놔면 바닷물에 밀려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대기했다가 한 번 더, 그 다음 민물이 올 때, 연미정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나룻배를 타고 여기까지 샥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요 노량진에서 여러분들 물이 빠질 때 나룻배를 딱 올려두면 물이 빠지면서 또 배가 이렇게 샥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가그에는 뭐가 여기 한강에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일산대교 있는데 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 뭘 만들어 놨냐면요. 일산대교 밑에 여기 보면 이 수중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 바닷물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 물이 지금 고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은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휴전선이다 보니까 북한과 협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때?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여기 일산 가는데 여기 일산대교 있는데 있죠? 여기 행주대교 여러분들 행주대교 있고 여기 보면 외곽순환도로 여기 가는데 여기 외곽순환도로 가는데 여기 보면 요 밑에 수중보가 있습니다. 수중보. 여기까지 바닷물이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는 민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민물고기가 살 수 없고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철갑상으로 들어갔죠. 캐비알 요런 게 여러분들 잡히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도 보니까 여기 지역은 여러분들 보면 영산강입니다. 여기 목포죠. 목포. 그 다음에 목포 여기는 나주 같은 지역인데 보시면 여기 바닷물이고 여기는 민물이나 민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르죠. 바닷물이 역류하는 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영산강 하구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낙동강 하구둑입니다. 낙동강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닷물이고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구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하천의 최소 유량을 1로 봤을 때 최대 유량의 비를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상계수. 하상계수.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황하강 같은데 1대 4 정도 됩니다. 우리는 아까 저번에 낙동강 같은데 1대 250배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한강은 1대 한 80 정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지? 80배. 자, 조차가 큰 해안을 유입되는 하천의 하구 부근의 밀물대 역류하는 구간을 우리는 무슨 구간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조 구간. 그지? 감조 구간.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 하천 중에서 가믹공유하천, 그 다음에 자유공유하천,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이런 하천의 태적 지형에 대해서 좀 쌤하고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